세 번째 원인은 마음과의 관계, 성욕 저하입니다. 미국에서 3만 명 넘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성욕 저하 자체는 38.7%로 가장 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걸로 실제 괴로움까지 느끼는 비율이 45세에서 64세 사이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딱 시청자분들 연령대죠. 그런데 이걸 무섭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의 아내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흔한 일이라는 거는 그만큼 방법도 많이 연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40대 이후에 아내가 관계를 피하면 남편들은 나를 싫어하게 된 건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통증이나 피로 때문이라면 어떠세요?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다루어 보며 후반부에는 남편이 절대 먼저 하시면 안 되는 행동과 꼭 하셔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달라지는 부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관계의 기피하는 원인은 통증입니다. 폐경 전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면 질과 외음부 조직이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탄력이 줄게 됩니다. 이걸 폐경 비뇨 생식 증후군인 GSM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여성의 자연 폐경 연령이 49세로 보고됩니다. 그런데 폐경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신호가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경 비뇨 생식 증후군은 폐경 후에 20에서 84% 정도 나타납니다. 그만큼 편차가 크지만 어느 쪽이든 드문 일은 아닙니다. 질 건조는 약 75% 정도, 성교통은 이로 인해서 약 40%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관계 후 아파본 사람은 그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 그로 인한 회피, 남편은 또 서운함을 느끼고 아내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돌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내분이 그냥 하기 싫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아플까봐 무섭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면 홍조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보자 하는 것은 제일 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들을 제일 권하는지 세 가지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병원에도 이런 고민을 가진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요. 질 쪽에 직접 콜라겐을 삽입하는 콜라겐 주사가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기존에 남아있는 질 쪽에 콜라겐 세포를 자극하는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레이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질세라도 도움이 되시고, 이거는 우리가 얼굴에서 하는 울세라랑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리비브나 비비브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리비브, 비비브는 뭐예요? 약간 콜라겐을 자극해서 질을 촉촉하게 만드는 이런 레이저들을 통해서 질의 어떤 수축을 도와주면서 콜라겐 세포를 자극해서 질을 촉촉하게 만들고, 또 방광 근육을 좀 단단하게 하여서 방광염이 잘 걸리는 것도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 건조가 심하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면은 질 콜라겐 주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원장님이 제일 추천하는 가성비 1순위는 어떤? 가성비 1순위는 질 콜라겐, 그 다음에 레이저. 동시에 같이 하는 거를 보내드립니다, 보통은. 또한 소노케어. 소노케어는 어떤 건가요? 소노케어도 레이저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이나 불안에 쓰이는 SSRI 계열 항우울제입니다. 효과가 좋아서 많이 처방되는데 부작용으로 성욕 저하나 오르가즘 어려움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 중에서는 베타 차단제 계열이 비교적 근거가 있습니다. 피임약도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반전을 말씀드리면, 흔히 피임약 먹으면 성욕이 떨어진다고들 하시는데 여성 일반 3,000명을 넘게 본 체계적 고찰에서 85%는 오히려 성욕이 늘거나 변함이 없었고 15%만 감소했습니다. 통념이랑 반대인 거죠.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알레르기 약들도 관련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코와 입이 마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질 점막도 건조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대로 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전상 그럴 수 있다는 정도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우울증 약 등은 임으로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울증 약은 임으로 중단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나 재발 위험이 있거든요. 대신 처방한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마음과의 관계, 성욕 저하입니다. 미국에서 3만 명 넘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성욕 저하 자체는 38.7%로 가장 흔한 관계의 기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걸로 실제 괴로움
두려움까지 느끼는 비율이 45세에서 64세 사이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딱 시청자분들 연령대죠. 그런데 이걸 무섭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의 아내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흔한 일이라는 거는 그만큼 방법도 많이 연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원장님, 실제로 남편분들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일단 아내의 건강을 염려해주고 체크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또 뭔가 병이 있을까 해서 병원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무서워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많다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권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남편분이 같이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를 못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그 관계에만 포커스를 두는 경우에는 아내분들이 반감이 굉장히 생기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갱년기로 몸도 지쳐, 마음도 지쳐. 근데 남편이 자기 관계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부인들이 굉장히 상처를 입는 경우 많죠. 그러면서 마음을 더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에 여성의 몸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를 남편분들이 인지하시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잘 고쳐나가는 맥락으로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분이 드시는 약을 같이 점검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혹은 약에 대해서 사실 남편분이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약을 가지고 가셔서 먹는 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와 전이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대화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대화를 갑자기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게 그냥 와인 한 잔 하시면서 대신 윤활제를 꼭 쓰고 자극이 될 만한 부분을 잘 찾아서 아내분을 자극을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성욕이 전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남성 호르몬도 같이 저하되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는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성욕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병원에 오시면 너무 성욕이 없으신 분들은 주사가 있어요. 남성 호르몬 주사가. 그래서 그 주사를 좀 맞으셔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맞게끔 하면서 전이를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윤활제를 쓰면서 아기 나오게끔 도움을 주고 나서 삽입을 하는 거를 꼭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전이를 많이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 폐경이 될수록 전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전이를 윤활제 같은 걸 이용해서 해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마칠 건데요. 아내분이 관계를 피한다면 그거는 게을러졌거나 남편을 싫어하게 된 거는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통증, 복용 중인 약, 그리고 성욕의 저하,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방치할 게 아니고 부부가 함께 진료받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